다계통 위축증은 마치 치매나 손해 위축처럼 뇌의 조직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손상되는 병이라서 파킨슨병과는 사실 전혀 다른 병입니다. 이런 경우는 파킨슨 약을, 즉 도파민 제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때문에 초기 증상에는 구별이 어려운 거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환자분은 자기가 나무늘보처럼 느려진 것 같다고 표현한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모든 행동이 느려지다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법은 항상 큰 동작으로 빠르게 반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계통 위축증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에 실조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운동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 주치 손덕칭입니다. 오늘은 손해 위축증 영상을 보시고 다계통 위축증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 문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당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측면으로 보다 보면 뇌는 대뇌, 그리고 중뇌 부분, 뇌간, 그리고 소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 위축증 같은 경우는 소뇌 기능이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비틀거리는 어줌증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파킨슨병은 소뇌의 문제는 없으시고 이렇게 긴 꼬리처럼 생긴 곳을 뇌량이라고 이 아래쪽 기저핵이라는 게 위치합니다. 이 기저핵이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기저핵에 도파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게 파킨슨병입니다. 근데 다계통 위축증은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이 동시에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병이라서 손해의 증상으로 보행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중뇌나 기저핵의 문제로 인해서 파킨슨병처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보행장애가 있는데 비틀거린 것보다도 서동증으로 느려지는 보행 그리고 행동이 전반적으로 둔해지는 증상을 호소해서 파킨슨병인 줄 알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계통 위축증에서 파킨슨형인 경우가 발견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킨슨 약을, 즉 도파민 제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때문에 초기 증상에는 구별이 어려운 거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름은 다계통 위축증도 파킨슨 증후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환자분은 더 헷갈리기 쉬우신데요. 파킨슨 병은 도파민의 분비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뇌가 위축되거나 그런 거랑 무관한 상태고 다계통 위축증은 마치 치매나 손해 위축처럼 뇌의 조직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손상되는 병이라서 파킨슨병과는 사실 전혀 다른 병입니다. 아무래도 파킨슨병은 현재의 의학에서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제를 복용하면 증상의 진행을 상당히 방지하거나 증상의 회복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파킨슨 환자라고 하더라도 도파민 제제를 복용하지 않다면 진행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계통 위축증 환자분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면 오히려 관리 안 한 파킨슨보다 더 좋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파킨슨병의 운동 원칙하고 다계통 위축증은 많이 다른데요. 파킨슨병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뻣뻣해지고 느려지는 양상을 나타납니다. 오늘도 어떤 환자분은 자기가 나무늘보처럼 느려진 것 같다고 표현한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모든 행동이 느려지다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법은 항상 큰 동작으로 빠르게 반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깨를 만약에 운동시키더라도 빠르게 돌리는 연습을 하고 자전거를 페달을 빨리 돌리는 연습을 한다거나 걷기를 빠르게 잘 하셔도 파킨슨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계통 위축증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에 실조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운동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걷는 운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밸런스 증진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율신경 장애는 뇌에는 문제 없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초신경의 문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은 양방에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의 처방이나 안정제를 처방을 받아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계통 위축증은 뇌 안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의 문제나 이런 게 마음과 별도로 뇌로 인해 문제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로 당연히 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때문에 다계통 위축증 환자분께서는 단순하게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로 효과를 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방법들로 조절한다면 자율신경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저희 병원에서는 침치료라든지 한약 처방으로 조절해드리고 있습니다. 다계통 위축증과 손해 위축증 환자를 보면 남성분들의 경우 많은 경우가 규칙적인 흡연과 술을 드신 분입니다. 때문에 술, 담배를 피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밸런스 운동을 국민체조하듯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활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시기가 불량하신 분들
분들,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드신 분들은 근육의 위축이 더 빨리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셔야지 자율신경도 안정이 되어서 다음날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파킨슨병과 손의 위축증에 비해서 훨씬 더 관리가 어려운 게 다계통 위축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 주치 손덕칭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종종 걸음으로 걸어서 보폭이 짧아진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파킨슨의 첫 증상은 서동증이라고 해요. 모든 행동이 다 느려져요. 아까 제가 어떤 환자분이 나무늘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숟가락질 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다리를 옮기는 동작부터 느려지고, 이런 서동증이 파킨슨의 전형적인 양상이고요. 단 걸을 때는 비틀거리는 양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파킨슨 증후군인, 특히 다계통 위축증이나 손의 위축증 같은 경우는 보행할 때 느린 것보다도 흔들흔들 거리는 양상이 더 큽니다. 때문에 저는 보행의 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학적 검사라고 할 때는 텐덤 게이트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음주 테스트 할 때 일자로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가지고 술 취한지 알 수 있잖아요. 손의 위축증은 마치 술 취한 환자처럼 손의 기능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일자 보행했을 때 똑바로 걷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양상을 보였을 때는 저는 파킨슨병보다는 손의 위축증이나 다계통 위축증을 더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의 진료 노하우라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